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에서 존재하는 것끼리는 이 세트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세트밖에 없죠. 곱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곱은 얘가 0이라고 한다면 얘가 0이라고 한다면 존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뭐 이 구조 합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억 같은 경우는 둘 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틀린 거고 니은은 곱을 하면 G가 얻어지기 때문에 곱을 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나눗셈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G를 얻을 때 곱을 했다 이거죠. 니은 조심해야겠죠. 나눗셈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세 개를 세트로 했다면 세 개의 세트로 얻어지는 그 함수는 무조건 존재한다가 되겠지. 디귿도 마찬가지로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그게 이제 F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에요. 저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게 요즘은 많이 안 나와서 123번 한번 풀어볼까요? 123번 2017 수능 18번 문제입니다. 123번 네, 1등급 킬러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것들은 방학 동안에 최대한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이제 풀어서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원래 뭐 별이 하나 아니 그 꽃잎이 하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도 좀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단서를 가는지 봅시다. 자, 우선은 최고차 계수가 1이 2차식이고 세 번째 줄에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fx는 x-알파와 베타 이 정도는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캐내야 되는데 x가 a로 갈 때 fx 있고요 x-a가 있네요. 위에도 빼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 단서를 이제 찾냐 이런 내용인데 물론 이 A라고 했고 여기가 0으로 가고 있고 A가 만약에 여기로 가는데 만약에 fx 2차식이니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으로 나온다면 만약에 fa가 0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F라는 건 모르지만 결국 여기는 0으로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이제 FA로 간단 말이야. 연속 함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함수값을 대입해서 얘가 FA가 됐는데 그게 0일까? 아닐까? 이것을 이제 구분했다면 하려고 했다면 제대로 한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0분의 0꼴의 구조일 때 그렇게 될 테니까 또 당연히 이제 0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적해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구분을 해야 돼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허를 찌를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FA가 되고 여기도 FA가 되고 1 나온단 말이죠. 얘가 아니죠. F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적합이 일어나는 거죠. 뭐 느낌으로 그냥 얘가 0으로 가고 0이 아니면 약분해서 1이니까 아니구나 하고 바로 넘어가겠죠. 시험장에서. 지금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FA가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FA가 0이라고 알았으니까 A라는 녀석은 알파 아니면 베타일 거라고요. A는 알파, A는 베타. A는 알파 아니면 A는 베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두 줄이 지금 시작이잖아요. 네, 이것을 했다면 이제 시작은 잘한 거예요.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x가 이제 알파인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알파인 경우로 해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데 묶어서 이게 a죠, a가 이제 알파인 경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와 여기는 플러스 1이 생기겠죠? 위에도 x 마이너스 알파와 뭐 계산은 이제 여러분이 맞춰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0이 되게 하는 성분이 이제 없어지면서 얘가 5분의 3이 되는데 많이 있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얼마가 되어야 5분의 3이 나올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4면 되겠죠? 뭐 이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놓고 계산을 하면 이제 4가 나와요. 물론 A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 나오겠죠. 거기서 지금 절대값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줄이에요. 이 두 줄. 이 두 줄이에요. 여러분이 뭐 뒤에 계산이야 뭐 하면 된다고 하지만 바로 이 과정. 만약에 이걸 했다면 이건 다 뭐 거의 다 푼 거죠. 근데 만분이가 안 된다면 이제 좀 더 관찰하시고요. 비슷하게 이제 A 대신에 베타라고 놓으면 A 대신에 베타라고 하면 이게 그 베타 x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주고 베타를 대입하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꼭 찾아보시면 되겠죠? 마무리 하시고 했으면 넘어가가지고 132번을 해볼게요. 132번. 이게 평가원 문제로는 4번에 나왔거든요. 되게 이제 뭐 쉬운 문제였는데 4번. 그런데 꽃잎이 하나 딱 붙여줬죠. 숙제는 그걸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업 중에 플러스는 쭉쭉 풀어 내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뒤에 프린트 뭐 이렇게 복사해 준 것도 뒤에 답 있어요. 답 뒤에 제일 뒤에 보면 답 있어. 확인하면 답 확인하면서 가요. 제일 뒤에 답 있으니까.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말을 해보고. 이것저것 외우는 것은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정확하게 뭐 문제를 풀어 나가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140번도 한번 해봐요. 140번. 140번. 한번 해보세요. 140번을 만약에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복잡하게 풀었으면 간단한 풀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관찰을 생각해보고. 그것도 6번밖에 안 되는데 평가 문제 6번밖에 안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시간만 많으면 풀 수 있는데 그 시험장에서는 짧게 풀어야 되니까 정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해놔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문제를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하고 있어요.
140번 한번 풀어볼게요. 140번에 그 제일 위에 써 있는 다항함수, 이제 다항함수라는 이제 이 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다항함수 fx라는 이 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뭐 만약에 관심이 좀 괜찮게 뭐 생각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연속 미분가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죠. 연속 미분가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자,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가 1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여러 가지로 좀 써주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도 1이겠죠? x가 0으로 갈 때 여기서 이제 뭐 단수 하나 더 찾아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우리는 f0이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연속 미분 가능이니까 쓸 수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이 말 없으면 당연히 이걸 못 쓰죠. 이 말이 있고 없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한 번 더 보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것은 x가 0으로 갈 때 fx도 0으로 가니까 여기다 뭐 그대로 다 한번 써볼까요? f의 fx 이렇게 써 있을 때 fx가 0으로 가니까 이것도 1이겠죠. 그렇죠? x가 0으로 갈 때 이 x만 보는 게 아니라 0으로 가는 어떤 성분이 있든 간에 여기가 t면 t가 0으로 가면 뭐 같은 모양이 된다. 이것을 좀 확정시키면 돼요. 이거 하나 확정하는 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 풀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얘가 x라고 써 있어요. 근데 x만이 아니라 x 제곱이 써 있어도 x 세제곱이 써 있어도 확정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fx가 1이에요. 이것은 x 0에 대해서 여기가 좌극한 우극한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역이죠.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과 fx 제곱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쪽이 1이면 이쪽은 1이다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쪽이 1이면 이쪽이 1이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이 말이 없으면, 그렇죠? 이 말이 없으면 이건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있다면 이건 맞는 거죠. 좌극한 부분 같을 테니까 얘는 우극한만 딸랑 주어졌지만 0의 우극한만 주어졌지만 좌극한도 같은 거죠.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라는 것은 이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 지어야 되니까 좀 세심하게 뭐 x만 써있다고 해서 x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fx를 지정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풀게 시켰습니다. 이 방향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있으면 얘는 참이고 이 말이 없으면 얘는 거짓이고 그러겠죠. 그렇죠?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F가 뭐 미분 뭐 연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이렇게 풀이면 되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fx가 있고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f 2x 제곱에 1로 가네.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x 마이너스 1 2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네요.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f1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1이 0이겠네요. f1이 0이겠네요. 그렇죠?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가요. fx가 있어요. 그런데 1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는 부분은 얘로 이제 매치를 해야겠네요. 얘로 얻어야겠죠? 여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fx를 쓰고 여기 x-1이 있어요. fx가 있고요. 남는 2x 플러스 1이 있겠죠? 이 부분을 관찰해 보면 리미트 fx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요. fx는 0으로 가요. 여기서 fx, ffx 물론 여기를 t라고 놓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어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거는 역수죠. 역수니까 2분의 1로 가요. 얘는 1로 가면 3분의 1로 가요. 됐어요? 이 값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이거 t라고 생각하면 t가 0으로 간다? t분의 ft. 그러니까 문자의 확장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x가 0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1로 가면 뭐 똑같이 x가 1로 가도 똑같죠. 이게 0으로 가도 얘는 1이고 1로 가도 얘는 1이네요. 그렇죠? 1로 가도 이 속에는 0으로 가니까. 자,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40번이었고요. 넘겨서 142번도 한번 해볼까요? 142번. 142번.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 문제는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어요.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해야 돼요. 자, 142번을 했으면 149번, 151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142번은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여기서 나는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고난이도 문제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 정의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그러니까 함수값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연속 함수인지 미분 가능 함수 이런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와 다항 함수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좀 뭔가 단서를 얻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x가 a로 가면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갑니다. 근데 f가 0으로 가니까 fa가 0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다함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fa가 0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극한값이 0과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다 이런 걸 해야겠죠.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0이 되면 말을 잘못했네요.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0으로 간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비슷하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F0가 0이다가 아니에요. F0가 0이다가 아니에요. F0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0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이 단서, 이 밑줄 친 단서로는 0이라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귀찮을 수는 있지만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 모양 만들고.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이 첫 번째 녀석을 보니까 x가 0으로 갈 때 이 소개가 어디로 가냐면 소개가 0으로 간다고 여기 써 있어요. 소개가 0으로 간다. 그럼 소개가 0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트예요. 소개가 0으로 가는 거. 여기는 x가 a로 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써보면 리미트 이 fx가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fx는 x가 0으로 가면 fx는 0으로 가요. 물론 t라고 치환하고 뭐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막 메꾸면 되겠다. x분의 fx 그렇죠? 그러면 fx분의 fx는 이거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모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똑같은 거니까 얘하고 같은 모양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a 제곱이 되고요. 앞에 쪽은 a 제곱이 되고요. 뒤에 쪽은 x분의 fx는 x는 0으로 간다고 같이 이제 있는 거니까 0으로 가는 것이 같이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쓰네요. a 제곱. 첫 번째 것은 맞아요. 첫 번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딱 맞춰서 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여기 fx 제곱이니까 fx를 두 개로 분리를 해야겠어요. 모양을 한번 짜줘볼게요. x가 a로 가요. 근데 a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x는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따로 빼면 돼요. 0으로 안 가는 건 무조건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본 베이스예요. a분의 fx 곱하기 따로 빼고 이렇게 써볼까요? 한번? 자, 이만큼은 어디로 가냐면 모양이 비슷한 것이 여기 있었어요. a예요. 얘는 a예요. 근데 이 녀석은 a가 됐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 어디 있었던 거 여기 있네요. x가 a로 갈 때 이 fx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요. 그래서 값이 0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fx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써볼게요. fx 이게 0으로 간다고 a로 갈 때도 0으로 간다고 했어요. 여기 0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건 0으로 가요. 그러니까 fx를 써주시고 x 마이너스 a2x가 있고 x 플러스 a분의 1이 있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만큼은 뭐가 되냐면 아까 했던 대로 얘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걸 확장한 거예요. a 제곱이 되고요. 얘는 a 제곱이 돼요. 얘도 저기 있죠. 앞에 모양 a로 갈 때 저기 앞에 a가 됐어요.
이 뒤에는 a로 가면 2a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a 하나 약분되면 2분의 a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모양이죠 그냥. 모양이고 모양 이것을 이제 확장한다 이렇게만 써있지만 여기 0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이 써있어도 정확한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없이 대입할 수 있다. 그런 문제였어요. 모양 만들기예요 모양. 그래서 뒤로선 틀렸네요. 2분의가 없죠? 2분의가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그냥 해보시고 49번 한번 풀어보세요. 149번 149번 시간은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까 복습 테스트 있고요. 한 7문제 정도 7, 8문제 있고요.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것들, 풀었던 것들만 가지고 아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이 숙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몰랐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질문들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정리한 것들 문제 풀면서 이제 해 나갈 거고, 과제 준 것들도 모르는 문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걸리는 문제, 어려웠던 문제 한 번씩 다시 해볼 거고, 그다음 다시 또 이제 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수투는 이제 9번으로 이것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단원씩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용이라든지 킬러 나오는 파트 부분에서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킬러는 다 그 미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적분을 좀 더 어렵게 해야 돼요. (149번) 149번은 뭐 내신으로 뭐 많이 뭐 여기저기서 나온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149번을 이제 풀었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풀리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2학기 때 잘 지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잘 안 풀린다, 이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도까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고난이도까지 정리는 해야 돼요. 그래야 1, 2등급을 받아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에서 뭐 어려웠던 것만 다 그냥 거의 풀 수 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정리된 거예요. 수투. 그러니까 막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좀 찜찜하게 풀었던 것은 풀이를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풀이에서 다르게 푼 것들이 있으면 꼭 배우세요. 풀이를 아예 안 보고 그냥 완벽하게 풀었다 그러면 안 봐도 되는데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꼭 보세요.
풀어볼게요. 문제는 두 줄이 있고요. 모든 다항함수라는 것은 fx가 여러 개 정리한다는 뜻이고 f1의 최대값은 1 대입할 때 값에 대한 구조네요. 이 문제 구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찾아낼까, 어떤 것을 보고 찾아낼까,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모든 다항함수 fx라고 되어 있네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말 그대로 연속, 미분 가능, 차수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를 잘 보니까 xn 플러스 1승이 그 분모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됐어요. 그러면 분자도 xn 플러스 1차승이 될 거예요. 분자도 결국에 분자 얘도 6x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점점점 있겠죠. 구조는 이래요. 맞죠? 또 한 가지는 이쪽을 잘 보니까 fx가 0으로 갈 때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 분명히 이제 이 x의 n승이 약분되어야 한다. 약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x의 n승이 약분되어야 뭐 값이 있든 없든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에 fx는 x의 n승이 있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뭐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차수가 x의 n승이다. 4라고 했으니까 4x n승으로 쓸까요? 4x n승이다. 높은 차수는 뭐 어차피 약분은 다 0일 테니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모양 자체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얘가 약분되어야 하니까 가장 낮은 차수가 x n승이고 그 개수가 4가 된다. 이렇게. 내가 그 푸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n이 이제 가장 낮은 차수가 이제 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만약에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1이면 여기가 이제 2차겠네요. 2차. 그리고 n이 1이면 4x 상수항이 0이 되면 4x가 1차 개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는 이쪽 이제 넘어오면 6x 제곱이 있고요. 6x 제곱이 있고요. 뒤에 뭔가가 있는데 얘가 넘어와서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3x 제곱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그러면 4x 세제곱이 있는데 그러면 가장 낮은 차수는 1차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fx는 뭐냐? fx는 가장 높은 차수는 4x 세제곱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2차 계수를 좀 정리할 수 있어요. 3x 제곱까지. 그런데 여기 1차식이랑 뭐가 있겠지만 1차식의 제일 낮은 것은 4x인 거예요. 1차식은 가장 낮은 차수면서 4x가 돼야 돼요. 이게 이 정보를 준 이유예요. 지지고 볶고 해도 결국에 여기가 4x 상수는 꼭 있어야 되고 얘랑 계산해야 되니까 있었는데 여기는 1차식이니까 1차식은 4x만 있게 되는 거죠. 1차식을 준 거예요. 이해되냐? 뭔가 좀 여러분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풀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뭔가 썼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의 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뭐 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기는 다 자기대로 하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n이 2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줄에서 준 단서는 이거고요. 이 줄에서 준 단서는 이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잘 써먹냐 라는 거죠. 한번 더 써볼까요? 자, n이 2면 어떻게 되냐면, n이 2면은 여기가 이제 2면은 3승으로 되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fx
바로 쓸게요. 여기다 바로 쓸게요. 6x의 세제곱이 있고 점점점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넘어온다. 더하기 4x 3승 3x 제곱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가장 낮은 차수는 4x 제곱이에요. 맞죠? 써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fx는 얘네 둘이 합쳐서 10x 세제곱 3차는 건드리지 않지만 가장 낮은 차수는 4x 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못 보면 당연히 조금 더 길게 갈 거예요. 못 보면. 근데 내가 그쵸? 3일 때 한번 해볼까요? 3일 때? 3이면은 여기가 6x 4제곱이 돼버렸어요. 가장 높은 차수가 이제 4차가 됐어요. 가장 낮은 차수는 누구야? 4x 3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높은 차수가 6x 4승에 4x 3승으로 끝난 거죠. 가장 높은 차수가 얘가 4차가 됐다는 건 이건 필요 없잖아요. 가장 높은 차수가 아니니까. 가장 높은 차수와 가장 낮은 차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일 때도 가능하죠? 원래 이게 다 똑같은데 가장 높은 차수가 누구야? 여기가 n 플러스 1차니까 6x에 n 플러스 1차고 가장 낮은 차수는 4x n승이에요. 사실 이것은 많이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차수가 이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가장 낮은 차수. 얘는 가장 높은 차수. 가장 낮은 차수와 가장 높은 차수를 무한대와 0으로 간다가 준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3 이상부터 이거 다 돼요. 근데 하나 더 그냥 써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F1의 최대값은 이때 1 대입하면 11이고요. 여기 1 대입하면 14고요. 여기는 1 대입하면 계속 10이에요. 그래서 14가 최대값이 되죠. 이렇게 시그마를 줄 수 있겠죠. F1의 값들을 가지고 이제 시그마를 줄 수도 있겠죠. n에 따라서 n이 뭐 얼마일 때 어쩌고저쩌고. 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풀이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제 그렇게 써 있겠죠. 근데 나는 여러분이 이걸 읽었을 때 가장 낮은 차수가 4의 x n승이다. 이거 하나를 보고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물론 이제 얘가 3보다 작으면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149번을 다시 한번 보고 할 말이 있으면 좀 하시고 넘겨서 거의 151번을 풀어봅시다. 넘겨서 거기 옆에
보통 이 문제 선택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을 애들이 좀 막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을 선택해서 풀게 시키고 이것은 꼭 알아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선택을 한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만약 쑥쑥쑥쑥 잘 풀린다 그러면 뭐 많은 정리가 된 거예요. 처음 보는 그건 아니냐? 처음 보는 거 같네? 그건 아닌 거 같네? 본 거 같긴 한데 본 거 같긴 한데 나왔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풀었어? 자, 151번을 한번 해볼게요. fx가 2차 계수가 1인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거의 계산을 해야 돼요. 지정을 해줬는데 뭐 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기에 써먹고 있네. 여기를 mn이라고 할까? a라는 문자가 있네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상한 식이 있어요. x가 0으로 간다. 절대값 x. 이상한 기호가 나왔을 때 그 이상한 기호에서 자기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버틸 수 있으면 그냥 딱 이거에 이제 쫄아가지고 못 보면은 이제 쓰러지겠죠. 무한대로 갈 때 f의 x분의 1이 3이래요. f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거는 볼 수 있겠다.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뭐 2차 함수니까 연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2차 함수 연속이니까. 그러면 이제 n을 구한 거야. n은 3이다. 이렇게 n을 구했어요. 이게 문제죠. 만약에 이 식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2차 함수를 이렇게 놨냐, 이렇게 놨냐. 이렇게 놓기는 했겠죠. 2차 함수라고 했고 2차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올 텐데 대입을 해봤냐. 뭐 이것저것 기호도 있지만 그대로 써보면 자 x분의 1을 넣었으니까 x제곱분의 1 x분의 m n 마찬가지로 빼기 x분의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x분의 m 되고 m이 되고 이게 a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 x제곱 없어지고 n도 없어지고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x분의 2m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극한값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끝난 거죠. 자,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극한일 때는 2m이 나오고 우극한이요. 좌극한일 때는 마이너스 2m이 나오고 좌극한에서는 마이너스 2. 똑같이 a가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m이 0이죠. a도 0이고. 여기 있는 식에서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2차 시점도니까 밀어붙이면 될 수 있어요.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을 써도 되죠. 근데 나는 보통 안 건드리기를 원해요. 어떤 식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얻기를 바래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원래 그 미분 가능, 2차 함수는 미분 가능이니까 이제 의미를 줄 수 있겠죠. 자, 넘겨서 (160) 번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60번. 160번. 고2. 문제네요. 고2. 160번. 구만 2개짜리. 꽃잎 2개짜리. 알겠어요. 혹시 본질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질문이 있으면 개별로라도 질문을 하시고 중요한 여러분한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그걸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거 문제 푸는 방향으로 갑시다. 범준아 할만하냐? 할만해? 이 문제는 잘 안 되냐? 조금 더 연구해봐요. 그리고 자기가 푼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점검 받고 싶으면 그것도 말하면 돼요. 이렇게 풀었는데 뒤에 뭐 막혔으면 안 막히면 쭉 풀고.
볼게요.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자, 이 가번에서는 얻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실수 A를 넣어도 어떤 걸 넣어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것은 뭐 A에 0이 안 되게 하는 값이 써져 있다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0이 되게 하는 성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A가 2인 경우랑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A가 2면은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해요. 약분되어야 하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역시 분모가 0으로 가요. 약분되어야 하니까. 바로 그게 이 문제 가번에서 얻어야 할 단서예요. 모든 A를 여기다 써도 존재하려면 이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4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냥 gx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gx 다항식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약분되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에서 뭘 얻어야 하냐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1이라는 숫자를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면 이만큼만 존재해도 되잖아요. 그죠? 얘만 존재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fx는 몇 차식이 되어야 할까요? fx가 몇 차식이 되어야 할까요? 2차식. 2차식. 그리고 그 2차 계수는 누구일까요? 9. 네, 9죠. 개수도 같아야 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개수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개수도 같도. 여기 개수가 3, 여기도 개수가 3이 되려면 안에서는 9가 있어야겠죠. 차수도 같아야 돼요. 여기가 1차, 얘가 1차가 되려면 안에서는 2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fx는 9x 제곱으로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9x 제곱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9x 제곱이 되려면 이 gx가 상수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gx는 상수 9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상수 9니까 fx가 얻어졌죠? 9의 x제곱과 얘가 넘어오면 더하기 5x 이게 fx가 되는 거죠. 이런 더하기는 어차피 이게 존재하면 여기다가 빼기 1을 해도 존재하는 거니까 이 밑줄 친 부분만 존재하면 된다. 근데 문제를 바꾸면서 약간 뭐 이상하게 이제 뭔가 첨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예리하게 그걸 뚫을 수 있어야 돼. 이걸 갖고 이제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F3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F3. F3은 9, 5, 45, 15, 60 이렇게 되나봐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부분 한번 해볼까요? 165번 한번 해볼래요? 165번. 165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이런 거 적용되고 막 그렇죠. 다 했으면 넘겨 다른 거 풀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보면 이거 영어 중이냐? 어떻게 느끼지만 어떻게 막힌 거잖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있나?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t, 루트 t래요. 그러면 이거는 y는 2분의 x니까 2가 넘어와서 x-2y는 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y는 2분의 x니까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루트 5분의 t-2루트 t인데 t-2루트 t 이렇게 돼요. 절대값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이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5p제곱분의 5h제곱이에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5p제곱 그러면 t제곱에 t 이렇게 되겠죠? 5p제곱 맞죠? 5h제곱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h제곱은 피타고라스를 쓰면 제곱이니까 루트 없애주고 t제곱에 t 마이너스 여기 5분의 제곱하는 거죠. t 마이너스 2 루트 t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죠? 이거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아니지. 이거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빼는 거니까 그거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2차 계수만 찾으면 돼요. 자, 분모의 2차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 2차 계수 1이 있고요. 여기 2차 계수가 5분의 1 나오는 거 보인다면 성공이죠. 이렇게 2차 계수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뭐 풀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보는 다른 관점 본 적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의미를 봅시다. OP가 분모에 있고요. OH가 분자에 있다면은요. 이 각에 대해서 무슨 값이에요? OP분의 OH.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뭘 의미해요? 코사인.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 OP분의 OH가 거기 써 있는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제곱 써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t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 위쪽 선은 절대 안 변하죠. 직선이니까. 이 세타는 어디로 갈까요? 세타는 어디로 가냐면 이 각으로 가겠죠.
세타는 야 쭉 가면 이 x축에 거의 막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알파를 향해서 세타는 가게 됩니다. 세타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코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에요. 기울기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에요.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예쁘다는데 삼각형 조그맣게 하나 그려볼까요? 2분의 1 루트 5 알파 루트 5분의 2네요. 5분의 4 이렇게. 어떤 값이 의미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극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것들을 풀 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시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넘겨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도형 나오는 게 72번 한번 해볼래요? 72번 172번 172번 172번, 173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173번은 이번 3학년들이 봤던 문제예요. 9월달 봤던 거. 엄청 어렵지 않은데 시험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172, 173 한번 해봐요. 한 사람은 막 다른 거 막 푸세요. 다 숙제니까. 꽃잎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풀어야 돼요.
잘하시네요. 시각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서 175, 176 한번 해볼까요? 175, 176 꽃잎 두 개씩 붙어 있어요. 176번은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학교 내신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였어요. 175, 176 나머지는 꽃잎 하나씩 되어 있네요. 175, 176 저희 172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하도 이제 열심히 풀고 있는데 이거 쭉 메꾸면 돼요. 자, 172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AP가 어디냐면 A에서 P까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얘가 Q예요. AQ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여러분이 계산으로 얻는 것은 다 이미 커버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AP분의 AQ, AP분의 AQ 이렇게 되네요.
AP분의 AQ. 그럼 역수를 하면 AQ분의 AP죠. 그러니까 역수를 하면 이 각의 무슨 값이냐면 역시 코사인 값이죠. 그죠? AQ분의 AP가 코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제곱 세타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거의 제곱 맞죠? 세타가 어디로 갈까요? 한번 관찰해봐요. 세타가 어디로 갈지.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이 점이 지금 t 컴마거든요. 그럼 이 점이 멀리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수직이니까.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네요. q가 이제 이 점이 되겠죠? 세타가 어디로 갈까요? 현재 여기는 45도인데 세타 어디로 갈까요? 태호야 어디로 가냐? 세타 이씨 빨리 대답해. 그 좀 생각을 좀 열려서 네 어디로? 봤어 근데 진짜 내가 키만 컸어도 그냥 안돼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디로 가? 점점 어디로 가? 이사는 점점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향해서 가겠죠. 그렇다면 세타는 어디로 가? 45도로 가겠죠. 그럼 세타가 45도로 가면 여기가 루트 2가 돼요. 세타는 45도로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떤 식의 의미가 어디로 가는지 무한대로 가거나 뭐 어떤 숫자로 가거나 다 그런 것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174번도 한번 해봐요. 어디로 갈까요? D1 빼기 D2.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대충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는데 한번 그렇게 따져보세요. 저 멀리 있다면 이게 이제 다른 시각이에요. 저 멀리 간다면 t가 저 멀리 간다면 과연 D1과 D2의 차가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서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도 얻을 수 있고 참 좋겠죠. 그러니까 식의 의미를 한 번쯤은 고민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아요. 계산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세요. 아 이게 어떻게 되겠다. 계산하면 너네는 다 할 수 있잖아. 지금 그거 말한 건 아니니까. 이해됐으면 다른 거 하세요. 이해 안 된 사람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174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루트 x 그림을 그릴게요. 루트 x 그림을 그리는데 저 멀리 갈 거니까
일단은 루트 x에서 100만을 대입하면 루트 하면 이제 100만을 대입하면 1000이겠죠? 그렇죠? 100만은 공간이 6개니까 1000. 그러니까 100만을 대입했는데 100만에 대해서 1000은 1000분의 1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 1000분의 1이면 굉장히 낮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리함수 자체가 이렇게 바닥을 기듯이 막 이렇게 옵니다. 바닥을 기듯이. 그런데 1,0이 여기 있고요. 1,0이 여기 있고 2,0이 여기 있어요. 1과 2가 거기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P라는 점이 P라고 안 되겠구나. T, 루트 T가 한 이 정도 있다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쭉 연결을 한 점, 이 거리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쭉 연결한 점, 이 점을 그 거리에 차라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답이 1일 겁니다. 답이 1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식을 보고 식이 의미하는 것을 멀리 갔다.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식이 뭔가를 말해줄 때가 있어요. 식이 뭔가를 말해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할 상황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주세요. 75번, 76번 이어서 한번 완성해 보세요. 75번, 76번. 수원의 삼각함수를 이제 이제 많이 할 텐데 그 시간도 이제 많이 잡았는데 도형을 간단하게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정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는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의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 하는데, 자 반원이 있고요. 그리고 중심에서 마른 모형대로 가는 모양이 있대요. 자, A, O, B 한 반지름이 3분의 A니까 반지름이 1이네요. A, O, B, Q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단선은 여기 있거든요. 얘가 T다. 얘가 T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수직을 내려가지고 중학교 내용으로 피타고라스 2번 써가지고 각각 길이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떼놓을까요? 이거 좀 만약에 고민이 많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하세요.
물론 나중에 삼각함수를 하고 나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여기가 t예요. 수직을 내리고 여기를 뭐 k라고 놓고 여기를 h라고 할까요? 그럼 피타고라스 두 번 쓰면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 각의 코사인 법칙을 쓰고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렇죠? 사인 세타는 뭐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간만에 보는 거죠. 이게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반갑죠. 코사인 세타는 2의 긴 변 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2 마이너스 t제곱이 돼요.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여기 길이. 맞죠?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길이에요. 여기 길이. 그러면 크게 피타고라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죠. 여기 이만큼.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방금 말했던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 코사인 세타. 정리해볼까요? A에서 P까지 제곱은 여기는 그냥 사인 세타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에서 Q까지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쓰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밑변의 길이는 1. 여기서 여기까지도 1. 여기서 여기까지는 코사인. 그래서 2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인 제곱. 그러면 4가 나오고요. 코사인 사인 제곱 1이 있으니까 5가 나오고요. 4 코사인 세타. 이것은 이제 뭐 코사인 법칙을 써서 간 거고, 물론 나는 코사인 세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미적분에 대한 구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피타고라스도 막 자연스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내가 이렇게 단서를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단서를 잡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k제곱 더하기 h제곱은 1제곱. 또 이쪽 삼각형 1-k죠. 여기는 1-k의 제곱 더하기 h제곱은 t제곱. 그럼 계산도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정리하면 k제곱 더하기 h제곱 1이니까 여기 정리하면 2-2k가 t제곱. 그래서 k가 나오죠. k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코사인 구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 수선의 발을 내린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걸 줄여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약하면 피타고라스 쓰는 것도 괜찮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죠. 지금은 피타고라스가 중학교 2학년에 있었지.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배웠냐? 어쨌든 그러면 K가 나오면 H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세타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이제 수직이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죠. 이걸 받냐 못 받냐 근데 좀 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에요. 여기 K고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선을 어떻게 긋냐 이제 이게 주죠. 좀 다른 방식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보통 이제 하는 것은 나는 좌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좌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좌표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이게 원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게 원점이면 각이 세타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불만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만큼 쭉 간대요. 이 점의 옆에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물론 이 점은 마이너스 1, 0이고 이 점은 1, 0이에요. 당연히 A라는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죠. 세타에 대한 성질을 찾으면 되니까 바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T라고 써 있어요. 맞죠?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원이에요. 삼각비. 삼각비가 아니지. 삼각함수. 각이 세타면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마무리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조건, 두 점 사이 거리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여기 사인 제곱 세타는 t제곱이다. 보조선 없이 우리는 이제 직각삼각형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수원에서 삼각비를 배웠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좌표로서의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Q의 제곱은 A라고 쓰고요. Q라고 쓸게요.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예요. 두 점 사이 거리. 루트만 안 쓰는 거야. 저거에서 저걸 빼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2의 제곱. 저거에서 저걸 빼면 그냥 사인 제곱 세타. 맞죠? 그럼 정리하면 여기는 4, 5 더하기 4 코사인 세타. 여기서 1, 또 1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럼 2 코사인 세타가 2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2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AQ의 제곱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것은 계산이고요. 지금 내가 지금 강조한 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러니까 수원에서 삼각함수를 배웠으면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원의 삼각함수는 좌표로의 정의예요.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이 점, 특히 이 점, 나는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 점을 찍을 수 있다. 물론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걸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거예요. 이용했으면 좋겠다. 많이 써요. 실제로 많이 써요. 만약에 반지름이 2라고 하면 그냥 2 코사인 2 사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좌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 활동적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더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5분까지 쉴게요. 지금 8시 56분인데 5분까지 쉴게요. 이제 뒤에 편 어려운 문제로 가기 전에 좀 충전을 해놓으세요. 뒤에 편 좀 어려운 것을 해야 되니까 물을 거 있으면 좀 묻고 좀 머리 충전 좀 해주세요.